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B보다입니다. 이번 시간엔 파라미터 실전편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파라미터, 오라클 옵티마이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라클 옵티마이저는 사람의 두뇌에 해당됩니다.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 수정, 삭제, 입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SQL을 사용합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와 이야기를 하는 핵심 언어예요. 이 SQL이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해서 가져올지 분석하고 계획을 하는데 옵티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옵티마이저 모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룰, choose, first rows, underbar n, all rows. 오라클 10 버전부터는 디폴트 값이 all rows입니다. 룰은 오라클 버전 9 이전부터 사용하던 옵티마이저 모드입니다. RBO, 룰 베이스 옵티마이저,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인데 이때는 DB 관리가 지금보다 간단하고 쉬웠어요. 옵티마이저의 규칙만 이해하면 오라클 관리가 겁나 편하고 좋았지요. 추주는 데이터 통계 정보가 있으면 CBO, 코스트 베이스 옵티마이저, 비용 기반으로 움직이고 데이터에 통계 정보가 없으면 RBO, 룰 베이스 옵티마이저, 규칙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통계 정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포도를 가져가는 걸 의미합니다. 분포도에는 데이터가 몇 건이고 널인지 난널인지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퍼스트 로우스는 옵티마이저가 인덱스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드 중 하나입니다. 인덱스는 책에 있는 목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중간 내용을 빠르게 찾으려면 목차를 보고 몇 페이지로 가잖아요. 그게 인덱스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First rows n, n은 1, 10, 100, 1000의 행을 의미하고 이거는 최초의 n건을 응답 속도를 최적화할 때 하는 모드 중 하나입니다. All rows는 데이터의 모든 로우를 빠르게 가져오고 테이블, 풀스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요. 소형 시스템이나 중형 시스템 혹은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없다면 All Rows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해요. 데이터베이스 트렌드가 RBO에서 CBO로 변경되면서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매우 어려워했어요. 통계 정보에 대한 표준이 없었거든요. 오라클 옵티마이저가 CBO가 도입되고 1,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통계 정보 표준이 만들어져서 모두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핵심 요소인 CBO, 코스트 베이스 옵티마이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오라클 관련 세계 최고의 어벤져스 중 한 명 조나단 루이스의 황금 같은 도서 비용 기반의 오라클 원리 책을 추천합니다. B2N에서 번역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 꼭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꼭이요. 데이터베이스 업무 성격에 따라 옵티마이저 모드를 변경하는데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고객의 수가 엄청 많다면 퍼스트 로우스 1을 추천드려요.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얼로우스 쓰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퍼스트 로우스 1을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퍼스트 로우스 2를 사용한다면 두 개의 파라미터도 꼭 같이 변경을 해주셔야 해요. 옵티마이저 인덱스 캐싱은 인덱스를 사용해 접근한 블럭을 오라클 메모리, 버퍼 캐시, DB 캐시 사이즈 파라미터에서 찾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옵티마이저 인덱스 코스트 ADJ는 테이블을 풀스캔을 많이 할지 아니면 인덱스를 더 많이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옵티마이저 인덱스 캐싱 같은 경우 90에서 95, 옵티마이저 인덱스 코스트 ADJ는 30에서 35, 요 정도 수준에서 파라미터 초기 설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옵티마이저 모드 변경이나 파라미터 중요한 거 바꿀 때는 집구석에 있는 테스트 DB에서 하시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DBA가 없고 DB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모드 변경하면은 큰 사고 납니다. 팀장님한테 개갈굼 당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충분히 하시고 검토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꼭이요. B2C 모델의 대표적인 증권사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하면 10분 동안 우리가 좋아하는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립니다. 이때 옵티마이저 모드를 변경 안하고 사용한다면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로 대형 시스템은
대부분 포스트 로우스 2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라클의 두 번째 핵심 요소, 어댑티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오라클 버전 12C 12C부터 적용되었고 오라클 자동 SQL 최적화 관리와 관련된 파라미터입니다. 소규모 시스템이거나 중형 시스템,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없다면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SQL 실행 계획을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오라클 옵티마이저 통계 및 통계 어드바이저, SQL 플랜 관리,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SQL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SQL 처리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소형, 중형 시스템 같은 경우 테이블의 모델링 설계, 인덱스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댑티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형 시스템의 경우 SQL 플랜, SQL 실행 계획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완벽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댑티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false로 사용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모델링, 테이블 설계, 아름다운 인덱스 설계, 확실한 테이블 인덱스 통계 정보 관리, 환상적인 SQL 튜닝. 이렇게 신규 DB를 구성할 때 DA, DBA, SQL 튜너 3명이 3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야지 어댑티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false로 두고 사용할 수 있어요. 어댑티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3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옵티마이저 어댑티브 플랜은 옵티마이저가 어댑티브 플랜을 고려 대상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옵티마이저 어댑티브 스태티스틱스 통계 피드백을 비활성해서 SQL 플랜 변경을 방지합니다. 옵티마이저 어댑티브 리포팅 온리 어댑티브 기능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SQL 플랜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댑티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은 크게 2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플랜, 어댑티브 스태티스틱스 계획과 통계이고, 이 내부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어요. 알고만 계세요. 추가로 겁나 중요한 파라미터 3개 말씀드릴게요. 옵티마이저 어댑티브 커서 쉐어링은 변수값에 따라서 SQL 플랜을 변경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옵티마이저 어그리 그룹 바이 엘림은 특정 기준 조건으로 그룹 바이를 할 때 안에 그룹 바이가 있고 밖에 그룹 바이가 또 있다 그러면 2개 그룹 바이가 아닌 하나의 그룹 바이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펄스로 넣고 많이 사용해요. add call optim enable은 오라클 내부에서 테이블, 컬럼을 추가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돼요. 하지만 난널 조건의 디폴트라고 하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펄스로 넣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추가로 지금 말씀드린 언더바가 앞에 붙은 3개의 히든 파라미터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고민하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꼭이요. 화이팅! 파라미터 변경을 시작해 볼게요. whoamI로 오라클 계정인 거 확인합니다. cd로 change 디렉토리 오라클 파라미터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할게요. 위에 2개는 똑같은 거예요. 백업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백업 언더바 파라미터로 만든 거 확인하시고 밑에 있는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백업 언더바 파라미터 디렉토리에다가 mv move를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파라미터 백업한 거는 중요하니까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cp를 이용해서 현재 파라미터를 백업합니다. 2022년 7월 13일로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출합니다. 익스포트 항상 백업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엑셀로 형식을 바꾼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은 파라미터 언더바 2022년 7월 13일 오늘 날짜로 .xls로 엑셀 파일로 만듭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잘 돼있죠. 여기서 숫자로 알아볼 수 있게 변경하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파라미터 파일은 백업이 매우 중요해서 2중 3중으로 꼭 하셔야 해요. 꼭이요. SQL 플러스 슬래시 as sysdba sys 유저로 접속해서 파라미터 변경을 시작해야 해요. show 유저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하나씩 복사하면 됩니다. Welcome to DBA 데이터베이스 채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번 이론 시간에 G로그인만 변경하면은 되니까 저거 확인하셔가지고 변경도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려요.
파라미터 변경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오른쪽에 보면 코멘트 이꼴한 다음에 일자 담당자 이름이 써 있는데 전 db보다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파라미터가 변경되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셧다운 이미디에이트로 db를 내립니다. 스타트업으로 다시 db를 올릴게요. 그 다음 파라미터 제가 변경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SQL 디벨로퍼를 여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서 F9를 눌러주세요. SP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보면 업데이트 코멘트에 몇 년 몇 월 며칠 담당자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잘하셨어요? 내가 적용한 파라미터를 다시 복구할 때는 Alt 시스템 리셋 파라미터명 스코프는 SP 파일 이렇게 하시고 셧다운 한 다음에 다시 스타트업 하면은 전부 다 원상 복구, 원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파라미터는 매우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뿅.